시작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보도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지만 저희 데일리 베스트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 단 한 건도 이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이기는 하나 지들끼리 싸우다 자멸할 문제에 우리 진영에서 이 문제를 굳이 띄워줄 하등의 이유도 없거니와 최근 문재인의 여러 가지 실정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괜히 이번 이재명 건이 이 모든 이슈를 덮는 하나의 도구적 이슈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이재명 이슈에서 우파 진영이 건질 것은 다시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의 아들내미인 문준용의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는 것과 지난 탄핵 정국에 우리 진영에 섰던 이재명의 형인 고 이재선 씨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억울함이 풀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작년 대선 기간 당시 문재인 후보와 그 측근들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린 트위터 계정 속칭 해경궁 김씨의 사용자를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혜경 씨가 해경궁 김씨 트위터를 이용해 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이 사실인 양 비방하는 글을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문준용과 문재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김혜경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이재명은 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분명히 가려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저와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면서도 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특혜 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신한다면서도 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특혜 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 지사는 경찰 수사를 반박하는 차원에서 문준용 사건을 예시로 든 셈이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동안 반문 프레임으로 궁지에 몰렸던 그가 오히려 문재인의 영린을 건드려 현 정권과 정면 승부를 벌이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왕 궁지에 몰린 상황이니만큼 차제의 투사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켜 차기 대권 후보로서 체급을 키우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이 지사는 작년 5월 현 정권 출범 직후부터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지해왔고 이른바 문빠들의 비판까지 받아들이며 몸을 한껏 낮추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과 본인을 떼어놓으려는 이관계라며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 민주당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차이를 넘어 단결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파 채널들이 이 건을 다루면서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채널에서는 이재명이 문재인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응원하는 채널도 있는데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 세력은 이 지사가 작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을 향해 맹공을 펼쳤던 점을 상기하면서 이 지사는 친문과 거리가 먼 상황이고 차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현 정권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심 가운데 최소한 작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이 문재인을 향해 맹공을 펼쳤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을 견제하는 도구로서 이재명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재명은 2016년 11월 20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박 대통령 결단 때 명예퇴진 협력 신분보장 첫 언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박근혜 퇴로 보장 안 된다. 퇴진 후 반드시 구속 처벌해야 한다고 문재인과 대립각을 세웁니다. 이재명은 정치권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학살자 이승만, 군사반란, 인권침해 박정희, 쿠데타와 광주 학살 전두환은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간이 부은 박근혜가 대놓고 불법을 감행한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법은 평등하다는 것을 박근혜 구속처벌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은 그로부터 8일 뒤에는 서울 중구에서 열린 한 강연에 나와 박 대통령을 구속해서 개망신을 줘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내가 이긴다, 대세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 주간은 그해 12월 21일 쓴 칼럼에서 문재인은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중도 쪽으로 다가가는 발언을 하다가 이재명이 강성 발언으로 인기를 끌자 집도끼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핸들을 다시 왼쪽으로 급격하게 꺾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밖에 없다라는 문재인의 발언을 여러분도 선명히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다소 충격적인 문재인의 이 발언은 이재명이 국민이 원하는데 기각하면 헌재가 쓸려 나갈 것이라는 말을 한 지 한참 지나 나온 말입니다. 이재명의 강성 발언에 자꾸 이슈를 선점당하는 문재인 입장에서는 뭔가 이목을 끌만한 센 발언이 필요했던 셈입니다. 이재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와 관련해서도 청와대에서 나오는 순간 수갑을 채워 수감할 것을 요구한다고 세게 나갔습니다. 실제 다음날 나온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이 지사는 문재인의 탄핵 안 되면 혁명 주장에 찬성하냐는 질문에 나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헌재에서 기각 안 되게 최선을 다하고 기각되면 국회에서 퇴진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한 발 더 나아가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이재명은 이른바 박근혜 심판론을 앞세워 문재인을 견제해 왔습니다. 문재인이 박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말하는 수위보다 더 강력하게 발언함으로써 인기를 끌려고 했던 정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 돌입하자 경쟁 상대인 문재인을 향해 박 전 대통령 단죄에 어느 정도로 동의하느냐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고리로 삼아 문재인을 옥죄겠다는 포석이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작년 1월 13일 페이스북에 재벌체제 해체 관련 문재인 고문께 공개 질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재벌 횡포의 대표적 사례인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촛불 민심은 재벌 해체와 이재용 구속을 외치고 있다며 그런데 문 고문은 아직 이재용 구속 촉구와 불법 재산 환수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그해 3월 22일에는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구속 주장 한 번도 안 하고 구속 주장 반대하고 명예로운 퇴진을 말하고 사면 불가 약속 거부하는 문재인과 안희정. 대연정으로 박근혜의 몸통 세력과 손잡고 권력을 나누겠다는 안. 재벌 기득권과 실질적 대연정을 하려는 문의. 요식 절차를 거쳐 박근혜와 일당은 살아날 게 분명합니다. 초질관 박근혜 이재용 구속처벌 사면 불가를 외쳐온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박근혜는 구속 엄벌 되겠지만 박근혜의 구속을 바라지 않는 게 분명한 문안희 후보가 되면 검찰이 박근혜를 구속할까요? 다음 날에도 이재명은 문재인 안희정 두 후보 모두는 인양된 세월호와 하늘의 단원고 학생들에게 답하라. 박근혜의 구속 사면 불가에 반대하는가 찬성하는가라며 문재인 후보도 희생자 유가족의 눈물을 똑똑히 보라. 아직도 낡은 과거와 연결된 부패 기득권 세력을 곁에 두고 대통령이 되려 하는가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재명은 그해 3월 24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7차 TV토론회에서 문재인을 겨냥해 문 후보가 박근혜 이재용 구속이나 사면 금지를 약속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하겠다면서 그것 자체가 재벌 또는 기득권자들에게 유연한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재벌 기득권에 편향돼 있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사는 이틀 뒤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밝힘으로써 문재인을 공박했습니다. 박근혜 이재용 구속 사면금지 약속은 못한다는 게 문재인 후보님의 입장, 판단은 국민의 몫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건내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했던 안희정은 미투 한 방에 날아갔고 김경수는 드루킹 건으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이재명과 박원순 이 둘인데 이번 건으로 이재명이 득을 보게 될지 아니면 실이 더 많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으나 오늘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보통이 아닌 인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더해 전에 성남시장을 할 때나 지금의 경기도지사를 하는 것을 지켜봐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좌편향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건 문재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문재인, 이재명 둘 중 한 명만 치명상을 입는 게 아니라 둘 다 CB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정치권에서의 몰락을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해 봅니다.